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 김성준 사무처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인천지방문화원 직무역량 강화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요일 교육에 앞서 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조복수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장 조복순입니다. 오늘은 지방문화원 임직원들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아카데미 진행하는 날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서 지역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지속 가능한 아젠다를 설정하는 데 모든 힘과 역량을 모으고 인천 10개 군구 문화원들이 공공재로서 지역 문화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인천 10개 군구 문화원에서 묵묵히 지역 발전과 잘 보존하고 지역 문화의 문화 콘텐츠 개발을 힘쓰고 있는 원장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연수가 진행되는 동안에 해당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육 종료 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 문화원에서 직원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많은 응원의 메시지 올려주시면 금일 연수 종료 후에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문화 관련 법과 문화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인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최영화 연구위원님의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최영화 연구위원님은 중앙정부는 물론 인천광역시의 문화 정책을 연구하고 계시고 실제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물론 인천광역시와 인천 10개 군구 기초단체의 문화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문화정책 전문가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영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문화 관련 법과 문화 정책의 이해인데요. 이 내용은 사전에 이제 지방문화원에 계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주로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이 문화 관련 주요 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법정 기본 계획이 많이 수립이 되는데 그 기본 계획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방문화원과 이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차별화 방안이나 협력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강의 내용도 그런 부분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2시간 가량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본 강의는 한 3시 10분까지는 제가 강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질의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Q&A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좀 미리 사전에 자료집을 또 받으셨는데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좀 졸리실 수도 있어요. 또 시간도 그렇거니와 하지만 이제 지방문화원이 이제 주요 국가의 문화 관련 법안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기본 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곳에 주로 포함되어 있고 문화원이 앞으로 향후 발굴해야 할 사업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 목차고요. 먼저 문화 관련 주요 법안을 문체부, 중앙정부의 주요 법안 그리고 인천시의 관련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하고 인천시의 그러니까 또 수립한 기본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안에서 지방문화원과 관련된 시사점이 무엇인지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지역 안에서 문화 사업을 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각각 기관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고 어떤 게 중복되는지 향후 역할을 좀 분담을 하거나 협력을 하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차별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도 앞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법안이나 주요 계획에 근거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제 문화 관련 주요 법안인데요.
크게 이제 다룰 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법도 있고 문화재 관련 법도 있고 문화산업 등등 많지만 오늘 살펴볼 법안은 이제 지역문화나 문화예술 관련된 주요한 4개 법안이고요. 주로 이제 지방문화원의 사업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체부의 그런 주요 법안 중에서는 문화기본법,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지방문화원법 이렇게 4가지를 보고요.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문화도시 기본조례, 지역문화진흥조례, 지금 현재 찾아보시면 지역문화진흥조례는 없을 거예요.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고 올해 상반기 안에 조례가 만들어질 거라서 지금 미리 다루고 있는 거고요.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도 현재 입법 예고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인천시에 2개 중요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지역문화진흥 사업이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 조례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의 근거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3번째는 지방문화원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각각 4개의 법률과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주요 목적이나 내용,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업 범위,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여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시사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기본법입니다. 문화기본법은 2013년 12월에 만들어져서 비교적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문화와 관련된 모든 법의 모법이라고 하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안입니다. 이제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요.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장 큰 범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국가가 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이 문화를 누림에 있어서 가장 큰 기본 이념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문화는 다양해야 되고 자율적이어야 되고 창조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 이념이자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법에서 말하는 문화는 이제 문화예술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 그리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그리고 어떤 가치나 신념 체계, 전통 등을 포함한 그런 정신적, 물질적, 그런 모든 감성적 총체를 일컫습니다.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기본 인권으로서 문화권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차별받지 않고 문화적인 표현과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향유할 권리를 지닌다. 이것을 국가나 지자체는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규정한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들, 이제 사업에 따라서 중요하게 세세하게 사업을 명시한 법들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는 되어 있는데요. 유사한 법들이 워낙 많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고, 문화예술 진흥법도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연구는 하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법에서 중요한 건 어쨌든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담고 있고요. 특히 문화 소외계층, 여러 가지 지역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이나 등등 때문에 문화를 자율적으로 향유하기 어려운 계층들의 문화 활동이나 향유를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처음으로 문화 영향 평가라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나 지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걸 하게 되면 환경 영향 평가나 교통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도시 구조를 바꾸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거주민들의 삶에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닌지 이런 걸 사전에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획을 수정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문화 영향 평가도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에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나 대단히 건축물을 건립한다거나 그런 걸 할 때 사전에 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에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더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계획이라면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 그게 이제 문화 영향 평가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들은 저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 다음은 문화의 달,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을 이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한국 사람들 굉장히 바쁘고 여유가 없고 평소에 잘 향유를 안 해보신 분들은 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캠페인성으로 좀 더 문화를 가까이 누릴 수 있게 막 찾아가는 문화 행사도 하고 10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더 증진시키는 거죠.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도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영화관 입장료를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좀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 국가적 단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의 근거가 문화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어쩌면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가장 오래 전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19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데요. 전통문화 70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전통문화예술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문화예술의 범주를 12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이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 예술인 등록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예술인이란 무엇인가 이 법의 근거에서 이와 관련된 창작이나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지금은 여러 가지 융복합 예술도 생겨나고 있고 저 범주에 딱 맞지 않는 분야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 문화예술의 범주 자체도 좀 재고해서 개정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문화예술진흥법이어서 이 법안에서는 주로 문화예술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시책,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계획을 마련하고 재원을 또 마련해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전국의 문화 기반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년 발간되는 걸 보실 거예요.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이라고 해서 문체부에 전국의 문화시설을 샅샅이 조사해서 몇 개가 있는지 규모나 운영 인력은 어떤 건지 그런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건축물 같은 걸 지을 때 미술 작품을 설치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 공간을 전국에 잘 보급하는 것 그리고 관련된 전문예술 법인 단체를 지정해서 지원금을 주고 육성하는 것 그 밖에 이제 문화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용권이나 상품권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소외계층 문화복지 지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기금으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박물관이나 고궁이나 영화관 갈 때 그 입장료의 일부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서 기금이 매년 상당수 확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이중 과세 논란 이후로 거기에서 일부 세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가게 하는 게 위헌 판정이 나서 취소된 이후로는 기금 재원이 이렇게 매년 잘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기금이 상당 부분 고갈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 단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이제 예전처럼 활성화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기금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기존의 문화예술 쪽에 없었던 다른 쪽에서 뭐 담배세나 이런 데서 일부라도 문화예술 쪽으로 가져올 수는 없을까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는 한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 기금을 가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문화예술 창작 보급 등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은 문화예술인이나 예술단체, 예술행사 이런 것들만 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럼 문화원의 사업 영역 중에서는 문화예술 행사 쪽이나 이제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주요 내용이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이나 실태를 조사하는 것, 그리고 단체 지원하는 것, 전 국민의 문화 복지를 지원하고 문화 시설을 이렇게 균등하게 공급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지역문화진흥법입니다. 네,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또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 지역이 자발적으로 굉장히 특성 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런 의무를 가진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국가가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역 문화라는 거는 이제 행정구역, 같은 행정구역에 이제 소속된 사람들의 그런 문화라든가 아니면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등등을 일컫습니다. 이 법에서 가장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여러 가지 흐름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활문화라는 것이죠. 이제 기존의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이렇게 언급되었던 것처럼 12가지 예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창작하는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많이 하면 국민들이 그걸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 공급자적 측면에서 설계가 되었었는데요. 지역문화진흥법 이후로는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창작하고 향유하는 주체로 더 적극적인 권리를 가진다라는 기본 전제 아래서 좀 생활권 내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일상적으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법이 본격적으로 제정된 이후로 바로 생활문화센터를 전국에 이제 조성하기 시작했고요. 관련 동아리나 동호회, 생활문화 축제, 여러 가지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고들 하죠. 이제 주로 이제 문화 자치, 문화 참여, 문화 분권 이런 키워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만들어진 건 사실 우리나라 그 지역 문화의 불균형한 발전 때문입니다. 서울 외에는 다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서울도 하나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중앙으로 보여질 수 있을 만큼 모든 인적 자원, 예산, 공간, 아주 우수한 예술인들 전부 다 이제 서울에만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만든 것이고요. 따라서 지역 문화 실태 조사를 합니다. 지역별로 문화 정책 여건은 어떤지, 문화 인력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사업은 얼마나 다양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4, 5년마다 이제 실태 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사실 더 열악한 지역이 어디고 잘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그런 것들을 좀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결과를 발표하면 좀 열악한 지역에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침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실태조사 결과는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에서는 기존에 지역의 문화자치, 문화분권 하라고 하는데 지자체는 그 자신들 지역의 문화 실태가 어떤지 조사도 안 하고 계획도 수립을 거의 안 합니다. 그나마 좀 예산 재정에 여유가 있는 곳이나 문화재단이 오래전에 광역문화재단이 설립된 곳은 그런 재단을 중심으로 문화계획을 수립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예산도 없고 하니까 지역문화 정책을 자발적으로 세우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법에서 그걸 좀 강제를 합니다. 국가가 먼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테니 전국의 광역지자체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중앙정부 계획이랑 좀 연계가 되는 계획을 수립해서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만들어라라고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요. 군구 단위에서도 다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만든 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저런 계획을 만들어 보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서 이제 처음 만들어진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각자 스스로 자기 지역에 맞는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을 추진을 하면 지역의 문화자치 역량도 커질 것이고 문화 현장의 여러 가지 실태 파악도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잠시 화면이 꺼졌는데요. 그러면 네. 그 다음이 이제 생활문화진흥과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센터라는 것들, 그리고 지금은 더 좀 확대가 됐죠. 생활 SOC, 복합화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 SOC는 이제 사회 기반 시설, 기존에는 도로, 뭐 고속도로, 철도 이런 것들을 사회 기반 시설, 근간이 되는 시설이라고 봤는데, 이제 생활문화 시설도 모든 국민들의 삶의 가장 토대가 되는 기본 시설이다라는 식으로 그 범위가 확장이 돼서요. 여러 가지 문화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돌봄시설 이런 것들을 융복합해서 그런 복합시설을 짓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화시설 따로 있고 체육시설 따로 있고 복지시설 따로 있는 게 옛날식이라면 지금은 그 융복합을 해서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시고 어린 아이들도 가시고 젊은 사람들도 가고 융복합 시설에서 서로 같이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그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 지역문화 고유 원형 보존 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를 좀 특색 있게 만들어 가라고 만든 법인데, 그러려면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이 무엇인지 발굴하고 그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법 조항을 또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지역 문화의 고유 원형을 보존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지역문화 정보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천시에 뭐 문화시설, 문화자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으면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실태도 파악하기 쉽고 좀 사업 기획할 때도 도움이 될 텐데 저런 게 잘 안 돼 있죠. 지역에는. 중앙 단위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법에서 지정한 전담 기관이어서 여러 가지 정책 연구나 실태 조사를 그 매년 해서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역 단위에선 저런 게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의 문화 여건 실태를 매년 이렇게 정기 조사를 해서 데이터화해서 시스템을 구축해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문화도시라고 지금 인천시도 올해 기준으로 법정 문화도시로 부평구가 지정이 되었고 예비 문화도시로 서구 연수구 그리고 네. 한 곳이 더 있는데 어디죠? 그 문화재단 있는 곳? 서구. 네? 맞네요. 지금 서구 연수구만 있는 거죠. 네. 그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인천에 있는 기초문화재단이 있는 곳은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거로 봤을 때 사실 문화도시라는 건 지역의 그런 문화적인 여건이나 인력이나 뭐 시설 프로그램 향유 자원 다양성 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총망라해서 문화적으로 가꾸기 위한 그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좀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단체들 여러 가지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도시를 문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걸 전담해서 막 정책을 기획하고 조사하고 할 수 있는 조직 기관이 필요하다 보니까 주로 문화재단이 있는 곳에서 문화도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면 이제 5년간 약 200억 규모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이 돼서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고 다양한 사업도 신규로 할 수 있고 인력도 양성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여건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인데요. 가장 기본 원칙은 소통, 협력, 참여입니다. 어느 한 기관이 혼자서 주도해서 끌어나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그 다음이 이제 지역문화재단과 관련된 설립 근거가 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지역문화재단은 설립되어 있었지만 그런 지원 근거 같은 것들은 각 조례에 있었을 뿐이지 중앙 단위에서 이렇게 근거를 해주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중앙 단위의 중요한 문화정책 사업이나 협력 사업들이 상당 부분 이제 어느 정도 규모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문화재단과 이렇게 연계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문화진흥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지역마다 문화예술진흥 기금도 거의 조성이 안 된 경우가 많아서 저런 실태를 파악해 보면 기금 조성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마다 문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기금도 제대로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좀
중앙 단위에서 강제도 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그 법안의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제대로 실행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문화진흥법의 주요 그 키워드를 한 5가지만 뽑아보자면 어쨌든 지역 자체적으로 그 문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생활문화라는 그런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문화 원형을 이제 보존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재단의 설립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또 지역 단위의 문화도시 조성과 이제 국가적인 지정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인데요. 이것은 네 이제 법률입니다. 전통 아까 얘기를 했던 제가 이게 페이지가 잘못 올라갔네요. 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에요. 이제 문화예술교육이 기존에는 중앙 단위에서 주로 이루어졌어요. 학교와 연계해서 뭐 이제 국악 강사를 파견한다거나 학교 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학생들만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생의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 문화를 향유하는 데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창조하게도 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게 문화 시민을 키워내는데 가장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 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규정을 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범주도 기존 법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내용,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 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원칙은 모든 국민이 또 차별 없이 어떤 지역과 관계없이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문화예술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 법을 만들었고요.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최초로 지역문화예술 교육계획이라는 게 또 수립이 됐습니다. 2년 전쯤에. 기존에는 그런 기본 계획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문화예술 교육만 대부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합계획도 수립하게 됐고 문화예술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 전용 공간이라고 하는 꿈꾸는 예술터 이런 것들을 국가 공모 사업으로 신청하면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한다면 지역 내에 뭐 문화원, 문화재단, 학교, 예술단체 등등 평생교육원 등등 여러 가지 기관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국가 단위로 정책을 생산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는 그런 전담기구를 만들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또 중앙 단위가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게 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이제 협력기구로서.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문화재단 안에 저 지원센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인재 양성이라든가 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문화예술 교육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모두 포괄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교육사를 양성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를 보면 지역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역의 중앙 단위와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센터, 지역 센터를 현재는 광역 단위까지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향후 기초 단위로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교육은 광역 단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곳곳에 생활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더 참여율도 높고 접근성이 커지기 때문에 기초 단위로까지 지역 센터를 확장하려고 지금 연구도 하고 시범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과 전문 시설, 사회 교육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문화원 진흥법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문화원의 설립, 운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지방문화원은 이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이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고 지자체도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지역 단위에서 시행계획이 수립된 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원 단체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지방문화원 출자 출연 기관이어서 지자체가 직접 자본금을 출연을 해서 설립하고 그 지자체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기관이라고 본다면 지방문화원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은 여건입니다. 하지만 법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사업 범위를 보시면 이제 지역 문화를 개발하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영역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예전에는 향토 자료를 더 중점적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지역 문화라는 키워드 안에 향토 자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문화 발굴, 수집, 조사, 연구, 활용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내외 교류나 여러 가지 문화 행사, 컨설팅, 문화예술 교육, 다문화 가족 활동 지원 뭐 등등이 있는데요.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가장 이제 공통되는 부분은 문화예술 교육 사업. 이거는 다른 법에도 다 들어가 있죠. 지역문화진흥법에도 있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도 있고 전부 다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문화원법에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좀 강조되어 있는 게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활용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법에는 잘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영역인데요. 이 법에 좀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자원 같은 것들을 발굴하는데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라는 부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그 다문화 가족 관련된 법은 문화 관련된 법에서는 사실 별로 없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문화원이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다문화 가족과 관련해서 좀 더 접근성이 높은 기관 단체다라고 보고 관련 지원 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문화원 그 관련된 법에서 이제 주요 키워드를 보면 지역문화, 그리고 문화교육, 문화행사, 문화교류, 다문화 지원 이렇게 크게 이렇게 5가지 부류의 사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중앙법을 봤어요. 그 다음은 이제 중앙 단위에서 법을 만들면 이제 지역 단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당 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하도록 책무로 규정해 놓은 걸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또 법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어야 이제 의회에서 뭐 이제 예산 같은 것들도 지원 편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안이 필요하고요. 그걸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는 약간 좀 특이한 조례이긴 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잘 없고요. 뭐 국가 단위의 법에 따라서 만든 조례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자치 입법한 조례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데요. 내용은 그 문화기본법하고 많이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똑같이 문화권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규정하고 있고요. 인천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문화도시라는 그런 정의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앙 단위에서 법적으로 지정하는 문화도시와는 또 다른 측면의 그런 문화도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인천이라는 도시의 역사성, 개방성, 다양성 등의 가치가 시민 삶에서 발현되고 도시의 뭐 활력과 문화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도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인천 시민은 누구나 문화권을 가진다라고 또 이제 선언적인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인천 시민문화헌장 제정 및 실현인데요. 관련해서 시민헌장 만들려고 막 위원회도 많이 했었습니다. 한 2, 3년 전에도 여러 가지 막 공청회도 하고 초안도 만들어서 의견도 묻고 했었는데 이제 선언까지는 이어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여러 차례 시민 참여로 시민문화헌장의 그런 주요 조항이나 내용들을 검토하고 제안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기는 했었고요. 두 번째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그리고 세 번째가 다양한 문화의 공존. 여기서도 이제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육성, 문화적 도시 환경의 조성, 그리고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에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고요. 한 번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이 한번 수립이 됐고, 뒤쪽에서 그 상세한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천시가 관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천 안에 많은 주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같이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소통 채널로서 인천 문화 포럼이라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한 3, 4년 운영해 왔는데요. 처음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들을 모아서 분과를 여러 개 나눠서 뭐 생활문화 분과, 문화예술 분과 등등 뭐 청년 분과 이렇게 나눠서 각자 지역의 현안들, 우리가 문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시가 지원하면 좋겠고, 이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그런 조직으로서 인천 문화 포럼을 운영해 왔고요. 지금도 이제 인천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 중이긴 합니다만, 과거처럼 막 100명 넘는 인력으로 조직해서 하고 있진 않고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자 저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이나 올해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이런 포럼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정책위원회, 문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같이 심의도 하고 논의도 하는 위원회로 규정은 하고 있는데, 사실 조직은 안 됐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제 실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조직 구성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도 좀 논의거리이긴 합니다. 기존의 법이나 조례에서 상당 부분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고 있고 다 위원회를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역할들이 중복되고 겹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조례에 근거한 여러 가지 기본계획 만들라고 하면 다 만들어야 되는데 내용들은 서로 비슷비슷할 거여서 이 조례 간의 여러 가지 중복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지금 또 한 가지 현안이기도 합니다.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민의 문화권을 강조하고 있고, 문화헌장의 제정을 또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킹 조직으로서 문화 포럼의 운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진흥조례입니다. 이건 또 아까 중앙단위의 문화예술진흥법과 마찬가지로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들의 여러 가지 창작 활동, 그리고 표현 활동, 이런 것들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 단위보다. 여러 가지 공연, 전시, 연구, 창작 활동도 인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복지 사업도 할 수 있고, 문화원이나 문화학교 운영 사업도 지원한다. 그리고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이나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등등, 그리고 축제 사업 이런 데에 시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예술 법인, 예총, 민예총 아니면 여러 단체들을 지정을 하고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자로서 이렇게 육성을 하는 그런 의무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축제 육성 및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 대체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나 단체 등을 육성 지원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조례, 지금 현재 아직 없는 조례입니다. 저는 이제 초안을 가지고 작성을 한 거고요. 이제 거의 다음 달 정도에 본격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될 겁니다. 벌써 의회 통과 다 됐고요. 이제 입법 예고 중입니다. 이제 목적은 어쨌든 중앙 단위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몇 년 시행해 보니까 지역에 그럼 여러 가지 자발적인 문화 진흥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각 지역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라라고 사실 문체부에서 올해 초에 각 지역마다 다 만들라고 이제 내려온 거죠. 지역문화진흥조례 만들라고 해서. 그래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이제 해야 되는 위임된 사항, 그런 것들을
규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인천 안에서도 문화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지역 구별로 상황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재정 자립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도 다 달라서요. 그런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고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그리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발굴해서 브랜드화하는 것, 그리고 지역문화 학술 연구 및 교육, 이렇게 5가지 분야로 지역문화 진흥 사업의 그런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저 시행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좀 이따가 뒷부분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인천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 이것은 중앙 단위와 지역 단위가 협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인천 안에 10개 군구가 서로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정보도 같이 나누고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연계 협력해보고 그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양한 지역문화 진흥 사업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의 문화 자치를 하겠다 한다면 자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지역의 현황도 알아야 되고 기획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 이것도 조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중앙법과 똑같이 지역문화 고유 원형 보존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분야는 뒤쪽 계획에서도 상당 부분 반복돼서 나옵니다.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저걸 어떻게 정책이나 사업으로 확산을 하고 지원할 것인가가 뒷부분에 이제 기본 계획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분야는 어떤 단체보다도 문화원 쪽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문화원의 여러 사업 범위에 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협력체계 구축, 군구, 문화 관련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기업의 메세나 활동 등 이런 것들을 상호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럼 문화자치 활동을 잘한 지자체나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에 뭐 이렇게 포상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발표될 법안인데, 시행계획, 문화원형, 협력위원회, 진흥사업, 인력 양성, 이렇게 크게 5가지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조례예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련된 조례인데요. 이것도 의회 통과가 돼서 바로 지난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것인데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련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예술 교육도 중앙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알아서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찾아서 서로 연결하면서 맞춤형 교육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라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하고 참여도 하고 향유도 함에 있어서 문화예술 교육이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력이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계획도 5년 단위로 지역 모두가 광역 단위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인천시도 2년 전에 수립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지원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지원센터, 지역 단위의 문화예술 교육을 좀 잘 기획하고 끌어나갈 수 있는 지원센터를 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학교나 사회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사항,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항, 기존에도 각자의 단체나 시설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대부분이 중단되기도 했고, 또 지금 미디어나 디지털 세대라고도 하잖아요. 최근 세대들. 과거와 같은 방식의 교육뿐만 아니라 더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도 융합하고 자원도 융합하고 교수법도 달라져야 하고, 그러려면 이렇게 강의식 그런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보다는 더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설비도 필요한 거죠. 그거에 맞춰서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도 확충하도록 법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5가지로 또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를 설치해서 일상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고,
교육 사업을 진행하며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지금 시민들의 여러 수요에 그리고 대상에 더 적합한 콘텐츠, 교육 콘텐츠를 만드느냐,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이런 역량을 가진 곳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 콘텐츠 개발이나 기획의 그런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인데요. 중앙 단위의 지방문화원 관련된 법과는 다르게 좀 설립 인가와 관련된 내용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뭐 지자체 책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 위임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것들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문화원을 이렇게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고자 한다라는 게 이제 조례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책무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한다라고 이제 좀 광범위하게 되어 있죠.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지방문화원으로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뭐 사무실을 포함해서 뭐 3개 이상의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규정 같은 게 있죠. 설립 인가 신청해야 되고, 사업 계획 등을 어떻게 보고하고, 보조금을 뭐 지방문화원이나 연합회 지회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지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지자체가 지역문화원의 그런 지방문화원의 진흥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어떤 보조금을 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앞서 이제 4가지 중앙 단위의 4개 법률과 인천시의 4개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중앙정부 법률상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지방문화원 진흥법 모두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근데 문화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이나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이 사실상 크게 뭐 다르지는 않는 그런 약간 중복성의 그런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천시 조례에서도 문화도시 기본조례, 지역문화진흥조례,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모두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지역문화진흥조례에 근거한 계획도 수립이 됐고,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한 계획도 수립이 됐습니다.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근거한 계획도 이미 수립이 됐고요. 근데 이제 지방문화원 조례에는 계획 수립 관련 조항이 미비하고 현재 한 번도 관련된 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다. 그 인천 지역의 그 10개 문화원의 운영 실태나 그런 것들이 좀 면밀하게 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여태 한 번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법률 그 4가지 법률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를 보면 문화분권, 문화자치를 강화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알아서 해라라는 거죠. 중앙이 전국 모든 지자체를 다 끌고 갈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니 너희들이 각자 맞는 조례도 만들고 실태조사도 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알아서 잘 해봐라 라는 거고요. 중앙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은 해줄 테니 지역 중심의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라라는 내용입니다. 공급자가 아니라 주민 그리고 국민이 우선인 그런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어쨌든 차별 없게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관련해서는 그 법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문화자원 특성화 사업 이런 부분을 법안에 명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 문화원을 포함한 각 단체나 기관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나아갈 방향을 같이 찾도록 하는 것, 이게 모든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인천시가 여러 가지 협의 체제를 만들 때 문화원도 빠지지 않고 꼭 참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 관련 조례에서도 주요 경향은 다 이제 지역 중심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2개 조례는 올해 안에, 그것도 상반기 안에 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조례에 기반해서 인천시가 인천 지역 중심의 계획을 계속 꾸준히 만들 거고요. 이 계획을 만들 때마다 각 기관이나 단체의 현황이나 여건도 조사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토대를 마련해 나갈 그런 소통 채널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문화원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내시고 같이 참여도 하셔서 이 계획 안에 문화원의 여러 가지 진흥과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원 관련된 내용으로는 그럼 문화자원과 관련된 내용이 조례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건 이제 법에서 명시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책무를 중심으로 봤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법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법안 정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4가지 법률을 봤는데 그 법에 따라 만들어진 4개 계획을 살펴볼 거예요. 이제 문화비전 2030은 가장 장기 비전입니다. 2030년까지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문화와 관련된 일들을 다 명시를 해놓은 거고요. 201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번째 만들어진 거고요.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기본계획이 있고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거 이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재작년에 했죠. 아마 최초의 연구가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 실태조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런 여러 가지 기본계획, 법정 기본계획은 잘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이나 문화원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방문화원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주력 사업이 무엇인지 저 기본계획 안에 좀 조사가 돼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거는 지방문화원 관련된 시행계획은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3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그리고 작년에 수립된 제2차 문화진흥 시행계획,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계획, 이렇게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핵심적으로 표방하는 비전이 뭔지, 그리고 주요 전략 사업 중에 문화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시사점을 한번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문화비전 2030이에요. 이번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바로 만들어진 계획인데요. 여기에서는 문화기본법에서 문화권을 강조한 것처럼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치도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의 문화 권리, 이제 어떤 단체나 기관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별로 이 개인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2가지 영역을 고르자면 생활문화 활동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어쨌든 문화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좀 여가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 밸런스를 맞추겠다, 일과 삶의 균형.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광범위한 내용이긴 하지만 생애 주기별, 계층별로 여러 가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2번째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겠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방을 하고 나서 그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역 공모 사업들을 굉장히 확대합니다. 지역 자원 융합형 문화예술 교육 사업 계획 이런 것들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 중앙 단위에서 알아서 이렇게 뿌리는 그런 식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직접 개발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2번째는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치유와 통합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 최근에 여러 가지 갈등, 세대 간 갈등, 성별 갈등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 갈등이나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의 어떤 치유의 역할, 가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약간 다양성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인문 기반을 좀 구축하고 확대하겠다.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
보통 문화예술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냐 이런 실태 조사를 하면 한 95% 이상이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문화 쪽 관련 종사자시니까 에이 뭐 한 번은 받아보겠지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단 한 번도 문화예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은퇴 이후에 평생 단 한 번도 여가나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는 세대들이 은퇴 이후에 할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런 은퇴를 앞둔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아주 어린 정말 유아원 가기 전에 그런 어린이집 가기 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뭐 예술 교육, 이렇게 계층별로 세분화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전 세대를 아울러서 뭐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각자 세대별로 계층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도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더 세분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가겠다. 어떻게든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인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성의 영역에 뭐 세대, 종교, 성별, 연령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고요. 뭐 지역의 언어라든가 전통 문화라든가 주류 문화가 아닌 비주류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 그런 주류 문화만 장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수 문화들도 생겨나고 그것들이 같이 좀 창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융합이 되고 새로운 문화가 또 창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가입국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화다양성 사업 아직까지도 기본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국가 법도 있지만 왜냐하면 문화 다양성의 영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문화 다양성 사업이라고 하면 아직도 여전히 뭐 다문화 가족 지원하는 게 문화 다양성 사업 아닌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우리가 문화의 개념, 다양성의 개념을 좀 더 확장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의 이제 여러 자원들을 문화 다양성 자원으로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확장,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문화적 정체성의 다양한 표현을 보장하는 것들, 그래서 관련 정책, 어쨌든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 자체나 관련 정책이 아직까지는 전국에 확산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상과 개념을 좀 정립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교육 영역에도 문화 다양성 교육을 하겠다. 예술 지원할 때도 다양성 예술을 증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제 국가 단위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지역의 여러 가지 언어들 소멸해가는 지역 언어 이런 것들을 보존해서 언어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뭐 특수 언어, 수어 같은 것들도 진흥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통 문화의 보호 및 현대화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전통 문화를 발굴하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게 중앙 단위의 그런 정책의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활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랑도 연계하고 문화예술 창작이랑도 연계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과도 연계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는 걸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자원들을 찾고 현대화하는 방안, 이것도 국가가 계속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워낙 큰 계획이고 이 안에 이제 각 분야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게 될 계획에도 상당 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또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별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의 경향과 트렌드와 뭐 지역의 현황 이런 걸 다 반영을 한 계획들이어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겹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역문화 분권 실현입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분권을 하기 위해서 지역이
맞춤형 인재도 직접 양성해서 활용을 하고 지역 문화기관의 역할과 위상도 재정립하고 협치 구조도 만들어라. 그리고 그런 구조 안에서 문화도시도 조성을 하라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역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이 있고요. 뭐 지역의 특화 콘텐츠를 육성하는 것, 다 이제 특화 자원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다른 그런 고유한 콘텐츠를 가진 지역으로 만들어 보라라고 합니다. 문화도시 같은 경우도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뭐 문화예술형, 역사문화형, 뭐 공동체형 뭐 등등 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자발적인 자치 조직이 많은 곳은 그런 공동체형 뭐 문화도시로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역사문화 자원이 굉장히 많은 곳은 그 자원들을 현대화해서 어떻게 가치를 더 높일 것인가 이런 거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문화도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각자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할 거고요. 문화자치 기반 역량을 위한 기반 조성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자치하라고 하면 뭐 갑자기 뭐 대통령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앞에 계신 분한테 뭐 나라를 통치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막 뜬금없겠죠. 나보고 뭐 한 나라를 통치하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권한을 모두 줄 테니까 알아서 내일부터 시장을 하시오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죠. 난 아직 좀 더 지역에 대해서 배워야 할 거고 또 그 예산도 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될 거고 나랑 같이 각 분야를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지원군들도 필요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걸 지금부터 키워나가라라는 내용입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그 인력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곳곳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지원하라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역에 무수히 많은 문화 관련된 단체나 기관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들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화 자치를 위해서 각 기관들이 서로의 역할도 좀 재구성하고 위상도 재정립하고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 기관 혁신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5년간 뭐 하지? 뭐 하면 좋지? 이렇게 계획 없이 하다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사업 하기만 해도 바쁜데 다음 달에 뭐 하지? 내년에 뭐 하지? 2년 후에 뭐 하지? 그냥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판단해서 좀 중장기 한번 계획을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죠. 앞으로 우리가 좀 지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려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것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게 단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정책을 만들라라는 거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도 데이터도 구축하고 전담 기관도 설정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원도 이제 국가가 여러 가지 세금을 통해서 만든 그런 재정을 지역으로 이관해주기도 하지만 지역이 좀 자치인데 자발적으로 재원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라. 다각도로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돈이 없어서잖아요. 다 하고 싶지만 재정이 없어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지속 가능한 재원의 확충 방안도 지역에서 좀 골똘히 고민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 각 지역에서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 공유도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구축하라. 그래서 인력을 키우고 예산도 만들고 중장기 정책도 만들고 데이터도 공유하면서 각 지역이 알아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화자원 융합 역량을 강화하는 거죠. 문화자원에 대한 강조는 앞에서 모든 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화자원을 발굴하면 그걸 그냥 발굴만 해서 가지고만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모든 영역이랑 다 융합을 해서 활용을 하라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과도 연계를 해서 창의 교육을 일상화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자원과 뭐 신기술을 융합을 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콘텐츠도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과 보존을 위한 그런 시스템도 강화를 하자라는 겁니다. 기존에도 문화원에서 거의 50년 전부터 향토문화 자료 같은 것들도 많이 조사도 하고 구축을 하셨지만 이게 아주 실용성 있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른 데서 열람하기도 어렵고 그걸 가지고 학술적인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화예술 뭐 공연을 만들 때 콘텐츠로 활용한다거나 할 때도 그런 자료 공유 협조 이런 것들도 잘 안 되어 있죠. 가지고는 있는데 공유가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아카이브가 잘 만들어져서 보존 활용을 위한 체계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지역에서 준비를 해야 뭐 문화분권, 문화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중앙정부의 두 번째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입니다. 1차 계획이 만들어지고 이제 뭐 성과는 뭐고 한계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쯤에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도 이제 문화관광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아마 여기 문화원 분들도 그 자리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역 단위에서는 어떤 점들이 나아졌고 어떤 게 부족했는지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밑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위로 가는 게 맞습니다. 바텀업 방식으로 기초지자체가 먼저 만들고 그 기초지자체의 의견이나 계획에 기반해서 광역단위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걸 다 총괄해서 국가가 그럼 뭘 해야 할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좀 거꾸로 되어 있죠. 이게 사실 효율성의 측면 때문입니다. 국가가 먼저 계획을 만들고 강제하지 않으면 지역이 안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아직은 자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국가가 먼저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딱 만들 테니까 지역이 이거를 어떻게 지역에서 연계해서 시행할 건지 시행계획을 만들어. 그럼 이제 광역이 만들고 그럼 광역이 만든 걸 보고 그 기초지자체가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지금은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하향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그만큼 좀 문화자치, 문화분권 역량이 떨어지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지역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치하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도 있고요. 아무튼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은 옆에 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입니다. 이제 큰 키워드는 자치 그리고 포용, 혁신인데요. 여기서 새로운 키워드는 혁신이에요. 기존의 자치나 포용은 전부터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역문화를 만들고 거기에 누구 하나 배제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원칙은 모든 법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세우고 있는 건데요. 혁신은 사회를 혁신하는 지역문화라고 해서 기존의 지역문화가 아니라 뭔가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치도 잘 안 됐고 분권도 잘 안 됐다면 이제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스스로 체질 개선도 하고 노력도 하고 기관 혁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세 가지 가치 중에 하나를 혁신으로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여러 가지 내용 4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전략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이 중에서 문화원과 관련된 부분은 마지막에 이제 주황색 칸을 해놓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더 지자체가 해야 할 사업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을 개정하고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이 직접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보는 것들,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확대하면서 그 참여 역량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문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많이 키우고 여러 가지 사업도 직접 제안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런 것 기회들을 확대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 체계 이런 복잡한 보조사업 전달 체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중앙 단위의 여러 가지 계획의 목표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지역문화 역량 강화인데요.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배치 효율화입니다. 기존의 1차 계획에서는 양성까지밖에 없었어요. 지역의 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라고 했는데 5년간 열심히 양성은 했는데 이들이 교육만 받고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지역의 문화 일자리가 많지도 않고 문화 현장에 배치되는 기회도 없고 그냥 교육만 받고 수료하고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배치까지 좀 더 효율화해보자라고 해서 양성은 중앙 단위의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만들고 거기에서 지역문화진흥원, 옛날에는 생활문화진흥원이었는데 몇 년 전에 이름이 지역문화진흥원으로 바뀌어서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영역도 크게 확대됐고요. 여기에서 2년간 인건비를 지원을 해줘요. 지역의 뭐 문화원이든 문화재단이든 어디 문화 좀 공공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문화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면 이제 인력을 한 2년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서 현장에서 일을 해볼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 그 사람이 문화원에서 2년간 일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업무 능력도 좋고 계속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인건비를 알아서 마련하라. 2년간 그 사람을 고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라라는 거죠. 2년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뭐 이런 방식의 양성과 배치를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들고요. 지방문화원과 관련된 이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거의 이런 중앙 단위 계획에 이렇게 특정 기관이나 뭐 이렇게 잘 들어가진 않는데요. 이제 지방문화원, 문화재단이 계속 생기고 있고 작년 말 기준으로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100개 생겼습니다. 한 거의 44%가 넘는 비율로 생겼고요.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두 문화재단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문화재단은 계속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화재단만이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런 문화재단을 여러 정책 파트너로 또 중앙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생길 겁니다. 근데 이미 지방문화원은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에 있고 문화재단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하고 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역할중복 문제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중앙 단위의 기본 계획에 기관 현황 실태 조사를 하고 지방문화원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이 그동안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 그 인력의 문제나 조직의 문제나 뭐 예산의 문제나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트렌드에 맞게 지방문화원이 주력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이나 유관기관과 관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앙 단위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과거 계획과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문연에서 문체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도 지역화 거점기관 육성 관련된 내용으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 기반 문화 환경 조성 전략입니다. 이제 생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문화원과 관련된 건 이제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는 생활 문화 정책 재정비. 그러니까 생활 문화 센터를 2014년부터 전국에 막 단계적으로 보급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막 시설부터 막 짓고 뭐 이렇게 인력 1명 정도 배정을 해서 생활 문화 센터를 막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뭐 그냥 공간 대여 사업인지 그냥 동아리 사업만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사업을 몇 년 해보다 보니까 현장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생활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도 여전히 혼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도록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 생활문화센터 담당자들 역량도 강화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 동호회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형성되는 그런 문화 공동체 활동도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생활문화라는 게 원래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문화 활동인데요. 개인이 내가 좋아서 하는 활동을 공공이 왜 지원하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나의 그런 문화적인 삶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단위의 공동체도 형성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 공동체를 지원하는 부분까지 이제 2차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별 문화 참여 기회도 더 확대하겠다.
그런 맞춤형 문화가 있는 날 이런 것도 지역 맞춤형으로 더 특성화해서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문화예술 교육인데요. 지역 문화 자원과의 연계입니다. 기존의 문화예술 교육, 그냥 학교 단위 문화예술 교육, 뭐 음악 교육, 미술 교육 이런 교육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특성화된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데요. 생활권 중심으로 추진을 하겠다. 마을 단위,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마을 교사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 단위의 진짜 교사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지역에서 교사처럼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양성을 하고 그분들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문화원도 있고 뭐 도서관도 있고 평생교육관도 있고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 등도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기존에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 이런 것들도 연계를 해서 지역에 특성화된 그런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하라라는 내용인데요. 이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문화원이 워낙에 이제 생활권에 있고 지역에서 오랜 그런 활동을 해온 단체이기 때문에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 활용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거는 좀 더 지역어 보전, 미래유산 이런 것들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좀 더 이제 그 자원을 활용해서 미래 자산화하는 내용이에요. 지역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마을 구술사를 양성한다라던가 마을 기록관을 조성한다라는 것들. 기존의 박물관 기록관은 좀 더 중앙 단위나 아니면 그런 단위에서 되게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것들만 전시가 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자원은 뭐 조선시대 자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근현대 자원도 다 지역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산업유산과 관련된 거 인천이 산업도시로 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삶이나 여러 가지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미처 생각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기록관도 조성하는 거 마을 단위의 자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 작은 단위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 자산을 발굴하고 그걸 가지고 가치를 확산하는 그런 사업들을 더 국가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별로 안 해본 사업 영역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그런 것들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뭐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이제 혁신이 이번 계획에서 좀 새롭게 추가된 특이한 키워드라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재생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뭐 문화적 재생, 도시 재생, 뭐 뉴딜 사업, 뭐 유휴공간 문화 재생 이런 키워드들 굉장히 많고 국가적인 지원 사업도 문체부뿐만 아니라 뭐 국토부, 뭐 온갖 부서에서 재생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문화적 재생이라고 한다면 그냥 도시 재생과 다른 차이점은 공동체 재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시설을 되게 핫플레이스로 개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이 전보다는 더 활력이 있어져야 되고 더 창의적이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문화예술형 일상실험실. 이거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참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명 리빙랩이라고도 하죠. 리빙랩이라는 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들을 먼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는 겁니다. 독거노인들이 많다. 아니면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다. 아니면 길고양이들이 많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들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프로젝트화해서 개선해 볼 것인가. 주민들이 소액을 받으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하든 못하든 그런 혁신적으로 직접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해보면서 자치 역량을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앙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하겠다라고 큰 계획 안에
포함을 시키고 사실 지역에서 그래서 문화 리빙랩 사업들을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연수문화재단도 뭐 작년에 거기가 이제 송도 이동 같은 경우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아파트만 있는 도시인데 공동체도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아파트 단위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작년에 그런 사업들을 해본 적이 있고요. 지역의 뭐 천안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뭐 리빙랩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청년들한테만 참여 기회를 줘서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문화 프로젝트로 한번 해결을 시도해 보자라는 기획을 해봐라. 니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번 기회를 줘볼게 라고 해서 직접 참여형 소액 지원 사업들을 더 늘려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가 유휴시설 문화재생이에요. 지금 이제 산업 시기 7, 80년대 지어진 건물이 벌써 이제 한 50년 정도가 됐죠. 점점 인구도 줄어들고 이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줄어들면서 빈 공간들이 많아집니다. 전국 각 지역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따라서 그럼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로 한번 재생을 해보자라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문체부 차원에서도 뭐 폐산업시설 유휴 공간 재생도 있고 자그마한 공간들을 뭐 이제 생활문화센터로 재생하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로 재생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규모도 꼭 큰 규모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들도 가능해서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재생을 통해서 지역의 뭐 사회 문제도 해결을 해보고 유휴 공간, 빈 공간 방치되는 곳들도 한번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활력을 부여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문화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겠다. 지금도 하고 있고 제1차 문화도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2차 문화도시가 발표가 됐죠.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성과 관리 체계도 한번 만들겠다. 대규모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효과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평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국가가 지역 문화를 특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어요. 문화도시 지정도 하고 문화지구를 지정한다거나 문화마을을 또 지정한다거나 동아시아 문화도시, 창의도시 등등 여러 가지 공간 기반 문화 특화 지구 같은 것들을 지정해서 관리 운영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문화 취약 지역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런 문화 취약 지역을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할까? 어떤 지표를 가지고 뭐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인구수가 적거나 문화 재정이 얼마 없거나 아니면 문화 시설이 얼마 없거나 아니면 문화 공연이나 프로그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취약 지역인가? 이런 것들을 판별하기 위한 지표를 만드는 연구를 했어요. 그런 게 있어야만 전국에 어디가 문화 취약 지역인지 알고 그런 것에 이제 좀 더 맞춤형으로 더 많은 예산을 준다든지 뭐 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연구가 됐으니까 아마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역 내 여러 가지 불균등에 대응하겠다. 라는 거고요. 그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시도 굉장히 지역마다 너무나 여건이 천차만별로 달라요. 뭐 중구나 강화구는 그 역사문화 자원은 많고 동구, 계양구 이런 데는 뭐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시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연수구는 재정 자립도가 높고 부평구는 뭐 재단은 있지만 재정 자립도는 굉장히 낮고 뭐 이렇게 지역별로 문화적인 실태 여건이 너무 다르고 불균등해서 그냥 알아서 자치해라 그러면 돈도 많고 인력도 많고 시설 좋은 데는 잘 되겠죠.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의 문화도시가 그런 데만 지정이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력이 있는 곳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정책 수립도 해본 적이 없고 이런 데는
문화도시로 지정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문화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잘 되는 곳만 더 국비가 더 내려가고 더 잘 되게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런 지역 내 불균등을 대응하기 위해서 또 맞춤형 정책의 수립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대로 밀어주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대로 또 맞춤형 지원책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세 번째죠.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입니다. 2018년에 만들어졌고요. 2022년까지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가장 먼저 나온 전략이 지역 기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문화예술 교육이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드는 걸 가장 우선적인 추진 전략으로 뒀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 중심 문화예술 교육 추진 체계화, 육성 기반을 먼저 만들자. 조례 없는 곳도 많거든요. 인천시도 지금 만든 거고요. 지원 조례도 제정하고 협의체도 만들도록 하고 있고 종합계획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앙 단위에서 직접 추진하던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역으로 다 이관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점차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종류나 범위나 양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초센터 지정도 이제 생활권 중심의 기초단위 지역문화예술 교육 지원센터 지정 방안도 마련하겠다. 지금 전국문화재단은 226개 지자체 중에 절반이 안 되죠. 44% 정도 지역문화재단이 있지만 그 나머지 지역에는 재단이 없어요. 그럼 이런 재단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원이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기초센터로 우리가 그동안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센터로 교육 개발도 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비만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 교육 공간과 자원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문화자원 연계도 점차 강화하고 교육의 프로그램도 개선하겠다. 그런 내용. 그리고 교육의 자원을 좀 지도화하겠다. 어디에 무슨 자원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협력망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중요한 그런 주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원, 이건 국가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의 집 연합회, 박물관 미술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왜냐하면 다들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 똑같은 콘텐츠로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으면 그런 정책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자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도 차별화가 콘텐츠나 대상이나 자원의 뭐 여러 가지 차별화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갈등이 생기지 않게 좀 이런 협의의 협력망을 좀 만들어서 같이 논의해 나가면서 이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술가가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걸 가르쳤다면 이제는 대상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거, 그것도 대상의 연령이나 성별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 맞는 그런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겠다. 워낙에 문화예술 교육을 안 하니까 95%가 생애 한 번도 문화예술 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참여할 수 있게끔 정말 수요자 맞춤형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다각화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보통 그런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거의 초, 중, 고까지는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이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뭐 방과 후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뚝 떨어져요. 청년들부터 이제 문화예술 교육의 그런 향유율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생애 주기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청년 중년들은 사실 시간이 많이 없기도 합니다.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교육받을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산업단지나 직장까지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을 하겠다.
라는 그런 설계도 있고요. 그리고 장년 노년층은 이제 생애 전환 문화예술 교육 학교. 아까도 초반에 좀 말씀은 드렸지만 내가 평생 몇십 년간 이 직업 일밖에 한 게 없어서 다른 분야는 알지도 못하고 은퇴하고 나면 사회적인 네트워크도 다 끊겨버립니다. 기존에 맨날 만났던 사람들하고도 연락도 안 되고 굉장히 집에서 이제 고립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은퇴 이후에 좀 더 문화예술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생애 전환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벌써 뭐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대비로 장년 노년층의 문화예술 교육을 좀 더 다각화하는 방안 더 필요한 거 그냥 노인들이라고 그냥 가요교실만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더 필요로 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것 이게 또 핵심 역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연령층 기존에 하고 있는 예술 동아리 사업과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별로 차별성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 음악 교육도 하고 미술 교육도 하고 댄스 교육도 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생활문화 동아리나 예술 동아리하고 문화예술 교육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부분들도 지금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농산어촌, 도서지역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인 여건 등등 때문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은 직접 찾아가는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다양성 교육도 더 강화하겠다. 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죠. 기존에 이제 나만 맞고 내가 얘기하는 것만 옳고 나머지는 그르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를 볼 수 있고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화예술 교육 기반을 고도화하겠다. 이제 지역 주도형으로 그동안 문화예술 교육을 하질 않았었는데 지역 주도로 하려면 그 할 수 있는 기반이 더 지금보다는 더 탄탄해야 되겠죠. 내가 알아서 교육 콘텐츠도 발굴하고 교육하고 사람들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지역별 종합계획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기존의 문화예술 교육을 어느 단체, 어느 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대상으로 했는가 그리고 주로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어땠는가 이런 실태조사가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말 수요자들이 원하는 문화예술 교육은 뭔가 나는 이런 교육을 배우고 싶은데 인천에는 그런 게 잘 없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보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요구가 문화예술 교육 다양화입니다. 맨날 배우는 거 말고 좀 다양한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단계별로도 다르겠죠. 처음 입문하는 사람은 아주 기초적인 교육만 받아도 만족하실 텐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심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맨날 똑같은 초보 교육만 받으면 실증이 날 수밖에 없고 재교육을 안 받으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상별 다각화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런 걸 하려면 문화예술 교육 연구 개발도 활성화돼야 됩니다.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만 천년만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거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뭘 하지? 다른 단체에서 되게 히트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뭐지? 이런 것들 사례조사도 해보고 수요조사도 해보고 연구 개발도 해보고 새로운 장르 융복합도 해보고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뭐 마을 교사들도 같이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그런 새로운 연구 개발을 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연도별로 그럼 어떻게 이걸 시행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시행 계획도 수립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교육 정책 협의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이게 잘 진행이 되는지 부족한 점이 뭔지 이런 것들도 상호 점검을 하고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보완해 나가는 이런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는 거죠. 아직은 부족합니다. 인천 안에 이런 협의체도 구성이 잘 안 되어 있고 교육 계획도 지금 한 번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아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으로서 엄밀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앞으로 우리 자신이 이런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너무 낮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
국가 단위에서 여러 가지 교육 자료나 프로그램 정보 제공도 더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교육이 온라인으로도 이루어졌고요. 온라인으로 무상 콘텐츠 등이 제공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좀 수준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제공이 많이 됐는데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들을 국가에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인식도 확산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 단위 계획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주요 정책 중에 2년 전에 만들어진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기본 계획까지 끝난 게 아니라 수립 연구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기본 계획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돼서 이제 시행 계획까지 같이 단계적으로 만들어지는 단계까지는 안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이제 세 개의 추진 전략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지역 문화자원 플랫폼 구축. 문화자원 얘기는 앞서 본 중앙 단위의 4개 법이나 인천의 조례에서 다 강조가 됐던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지방문화원 기본계획 연구에서도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 키워드를 보면 생활문화 수집 기록을 강화하고 지역학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내외 교류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화원이 가지고 있었던 향토 자료나 전통문화 자원뿐만 아니라 당대의 기록을 새로운 지역의 자원으로 또 발굴 조사 기록화하는 사업을 넣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생, 문화도시 사업이 다 이런 자원에 근거한 사업들입니다. 콘텐츠가 어디서 뭐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자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대의 기록 사업, 지금 7, 80대 되신 분들, 한국의 근현대사가 많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분들 한 20년이면 뭐 돌아가실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기록이 앞으로 미래 자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뭐 이제 문화재, 등록문화재 이런 것들만 중요한 줄 알고 뭐 조선시대까지의 여러 가지 유형, 무형 문화재를 법으로 지정을 해서 보존하고 전승해 왔는데요. 이런 근현대 문화 자원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향후 20년 후에는 더 조사하고 싶어도 조사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술을 채록을 한다거나 사진이나 여러 가지 영상물도 조사하고 디지털로 아카이빙을 한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인정한 그런 큰 범위의 역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작은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게 마을 단위, 지역 단위에선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공동체의 생활사, 기록 사업들 여기에 가장 특화된 곳이 이제 지역문화원이고 기존에 많이 하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좀 더 방향을 재설정을 해서 그 조사 범위들을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거주민 대상, 구술 체록 자서전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부평 같은 경우는 그 캠프마켓 아카이브 앞으로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 캠프마켓 그 미군 기지 안에서 사셨던 노동하셨던 분들도 있고 근처에 산업단지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 어쨌든 한국이 미군 점령의 역사나 일본 점령의 역사가 굉장히 좋은 역사는 아니지만 그것 또한 한국의 중요한 근대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죠.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그 다음부터는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뒤에 엄청 자료가 많은데 네. 시간이 이렇게 벌써 지났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이 이제 생활문화의 수집 기록을 강화하고 지역학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학이라고 하면 지역의 여러 가지 행정, 경제, 역사,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역사나 문화에 이제 강점을 두고 지역학의 거점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생활문화 공동체 유지 기반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문화유산의 복원, 활용 강화 내용이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제대로 맞추질 못했네요. 그리고 지방문화원의 인적 역량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다 지역 현장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토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지방문화원장의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 문화와 관련된 이해도 많이 높이고 그런 경영 능력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키워야 하고 지방문화원 직원의 실무 역량도 강화하고 생활사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인천시 계획인데요. 짧게 지나갈게요. 이거는 문화도시 종합계획입니다. 2018년에 만들어진 거. 문화 주체를 키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이 문화와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활용 체계를 확산하는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역문화의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문화 공간을 잘 보급해서 공간이 가깝게 만들겠다. 네, 10분을 추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화 다양성 시민 협약도 세우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민간이 같이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작년에 만들어진 문화진흥 시행계획이에요. 문화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문화적인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생활문화나 문화다양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지역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 체계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자치구별 문화도시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영향평가를 본격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교육 계획입니다. 이것도 인천시가 만든 건데요. 생애 주기별 시민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 그 생애 주기별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특히 노년층 대상 교육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조례나 여러 가지 생활권 중심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다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세 번째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강화하겠다. 인천이 가진 평화도시로서의 자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근대도시, 계양도시, 해양도시로서의 그런 다양한 자원들을 교육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사점을 보시면 중앙정부고 인천시고 간의 지역 특성화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경향도 보시면 지역화, 다각화, 고도화를 하겠다는 거고 인천 차원에서는 차원 계획이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계획 모두 문화자원 특성화 사업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주목하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짧게 넘어가야겠네요. 이건 아시니까 이제 지방문화원의 주요 사업 내용은 이런 건데요. 동그라미 크기를 보시면 향토문화, 문화행사, 문화교육, 동아리 활동 등이 주력 사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조금 더 다른 영역이 문화정책, 예술지원은 이제 문화원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 범위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업 범위는 일부 공통적으로 이제 중복되긴 합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이 가장 큰 활동이고 일부 문화교육과 문화행사, 주민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 교육을 합니다만 직업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많고 그다음 학점은행이나 이런 것들 보완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복 영역이 주로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행사, 생활문화 사업인데요. 이제 모두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고요. 문화예술 교육은 근데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문화원, 재단, 생활문화센터, 동아리는 이제 4개 기관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 사업 같은 경우 향토문화는 지방문화원만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사업 영역의 경우에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대상과 프로그램을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요. 광역재단은 직접 사업하기보다는 지원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네트워킹, 인력 양성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화 사업의 경우 지방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향토자원이나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공유해서 같이 확산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 역할 분담도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서 정책을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교류 협력하는 이런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지방문화원은 지역별 대상 특화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이제 생활권 단위의 공동체 발굴이나 그런 교육 쪽에 더 특화된 곳이 될 것이고요. 평생학습과는 사실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게 직업능력 중심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어느 정도 많이 겹치지는 않는 거로 보여집니다. 생활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재단은 매개자 지원 프로그램, 인력 양성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좋고요. 지방문화원은 지역 자원과 생활문화를 연계한 사업을 운영하는 게 더 특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마을 연계 공동체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요. 평생학습과는 재능기부 프로그램과 생활문화 활동을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자원 관련해서도 지역문화재단도 문화자원 활용 여러 가지 콘텐츠 창작 이런 것들은 더 특화되어 있을 수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고 지방문화원은 근현대 문화자원 발굴기록 활용 부분 그리고 향토문화정보센터 등 지역학 연구센터 등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역할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문화도시와 관련해서도 그 지역문화재단은 좀 추진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더 특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문화원은 문화도시 콘텐츠 여러 가지 것들을 발굴 지원하는 것 그리고 문화자원과 연계해서 이제 생활권 단위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일자리 같은 것들도 개발할 수 있는 마을 기록 양성사 이런 것들도 마을 기록사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특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지방 분권, 문화 분권에 있어서 문화원 연합회나 문화원의 역할도 강해지고 있고 향토사 연구 활성화 사업에 그리고 원천 콘텐츠 사업에 더 강점이 있다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업은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그 발전을 위해서 지방문화원은 좀 자체적으로 인력 수급을 위한 그런 개혁도 필요하고요. 지방 분권, 문화 분권을 위해서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문화비전 2030과 관련해서 지역문화 자원 발굴,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자원 아카이빙, 문화다양성 부분에 좀 더 문화원이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지역 만들기, 문화자원 연계교육, 지역 특화 문화 육성, 그리고 보전 발굴, 문화도시, 문화재생 부분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계획에서도 문화자원과 관련한 교육, 연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고요. 문화다양성 교육이나 지역 특화 문화교육에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시 19분이라고 지금 알람이 울리네요. 인천광역시 문화진흥 계획에서도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 그리고 생활문화 연계교육, 문화도시 문화재생, 시민유산 발굴 활용 부분에서 강점을 드러낼 수 있고요. 예술교육계획에서도 마을학교 특화교육이나 문화다양성 교육, 생애전환 문화교육 부분에서 그리고 노인대상 문화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해나간다면 특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참고자료예요. 여러분 자료 보시면 지역문화 실태와 관련된 참고자료니까요.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너무 뒷부분을 좀 빨리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동안 강의 들으시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나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같이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질문을 주시면요. 제가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차영아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2시간 아주 꽉꽉 채워주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명강의를 해주셔서 그런지 우리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강이시죠? 그럼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어쨌든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문화원 문화기획자로서 문화 관련 법과 또 그 법이 지역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보는 그러나 또 개괄적인 담론회장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좀 의미가 있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2시간을 부탁드렸는데 제가 2시간 동안 강의 들으면서 결례를 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최소한 4시간은 들어야만 저희가 충분히 법과 정책 그리고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에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2시간에 우리 짧지만 강렬하게 우리 강의를 해주신 우리 최영아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잠시 다음 강의를 위해서 5분만 쉬었다가 3시 30분에 제 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